네, 안녕하세요. 건현입니다. 오늘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뭐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주요 뉴스나 리포트 이런 것들도 못 보셨을 텐데 제 해석과 더불어서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여러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목 같은 경우는 제가 펜을 잠깐 써보면 2차 전지 배터리 너만 해결되면 다시 날아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사실 저 어저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타이밍에 상하이 락다운이 계속 심화되고 있죠. 이게 뭐 다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뭐 일주일, 이주일 정도는 충분히 지금 다른 OEM 업체들 뭐 GM4드 이런 애들을 폭스바겐 이런 애들이 지금 뭐 수시로 공장이 2주, 3주 가동이 안 되는 거에 비해서 테슬라는 그런 공장 가동 이슈가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반도체 이슈 때문에 그런 락다운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이 샷다운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봤었어요. 근데 지금 이제 그래 11일까지 괜찮아 11일 괜찮아 하다가 지금 어저께 그저께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상하이가 너무 심해지고 있는 뭐 상황이죠. 이 부분들은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실 텐데 이게 불확실성입니다. 아무래도 사실 주식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지금 불확실성이죠. 이게 그래서 상하이가 거의 까딱하면은 뭐 월말 뭐 다른 도시같이 뭐 두 달 락다운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물론 그렇게 할 확률은 좀 적을 거죠. 이게 워낙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우려 속에 불확실성 언제까지 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더 주가가 개인적으로 당연히 여기에는 뭐 기저에 깔려 있는 금리 급등 이슈 뭐 0.5% 올린다 뭐 기술주들 폭락한다 뭐 이런 얘기들은 기본 전제에 다 깔아놓고 모두에 적용되는 거고 저는 지금 요즘에 종목 장세가 지금 이제 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배터리가 조금만 더 잘해주면 혼자 완전히 그냥 날아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근데 그 원인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해결해 줘야 된다. 그 부분은 상하이 락다운이다. 그런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그 점검을 해볼 것이고 소재목 같은 경우는 LF야 오늘 이 정도로 버텨줘서 고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도 오늘 그래도 잘 버텼죠. 개인적인 의견들은 좀 뒤에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. 예, 제가 LNF의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, 이 어떨 때의 리스크는 매도하고, 어떨 때의 리스크는 계속 그냥 참고 있는지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심리적인 부분들과 뭐 기술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, 반도체와의 관계, 반도체 매도 시기, 배터리 매도 시기, 금리와 실적, 현금의 중요성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초반에는 안 좋았었는데 조금 많이 만회했네요. 코스피 코스닥 거의 뭐 1% 가까이 빠졌습니다. 초반에는 더 빠졌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잘 만회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7,000원으로 거의 뭐 역대 최저치를 지금 계속 갱신을 하는 것 같아요.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죠.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,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는 조금 제가 글씨를 이 펜으로 쓴 게 아니어서 굉장히 못 써 보이는데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. 내가 외국인이다. 그러면은 어쨌든 성장하는 그런 뭐 테마주 하는 것도 그거는 사실 외국인들이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섹터를 꼽는다고 하면 반도체, 2차 전지, 뭐 자동차, 조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.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게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이런 것들일 거예요. 최근에 뭐 바이오들은 좀 또 한계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. 그래서 반도체가 잘 안 나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2차 전지가 좀 더 이제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반도체가 잘 나갈 때는 2차 전지가 좀 안 나가고 이게 어쩔 수 없이 뭐 섹터는 다르지만 이 외국인 수급에 그렇게 상대적인 이게 연관성이 반대로 이게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어느 정도는 뭐 전부 다 100% 맞는 건 아니겠죠. 근데 이제 기호 관점에서 확실히 이런 것들이 다운이 되면은 이렇게 종목 장세가 된다고 하면 반도체가 사실 우리나라의 뭐 반은 이상은 반도체죠. 그래서 종목 장세가 된다는 얘기는 지수가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는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거나 뭐 이렇게 소폭 하락한다는 이런 얘기인 거고 다른
종목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줘야지 이렇게 종목별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이 환경이다라는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좋을 팁인 것 같고,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짧게 제가 말씀드린 오랜 투자자로서 2차 전지만 하는 건 아니에요. 사실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를 요즘에는 주로 하고 있고, 이 방송은 2차 전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반도체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다고 들었어요. 뭐 다 투자자들마다 뭐 어떤 분들은 메모리 가격을 보고, 어떤 부분은 뭐 파운드리 이런 경쟁 관계를 보고, 어떤 분들은 이런 실적을 보게 되고,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계적인 경기를 보는 지표가 제일 맞는다는 그런 어느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는데, 그게 제일 공감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안 좋은 이유는 물론 개별적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지만, 이런 걸 다 떠나서 좀 전반적인 리세션 국면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더더욱 좀 안 좋은 상황 같은데, 이런 것들이 좀 빨리 개선이 되고, 뭐 삼성전자 개별적으로 그런 인수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, 좀 크게 한번 부각이 돼서 외국인들을 다시 좀 끌어모을 수 있는, 지금 이 작은 파이 안에서 뭐 2차전 조금 몰린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, 외국인들이 들어오려면, 본격적으로 들려오려면 환율하고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괜찮아져야 될 텐데,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수급을 좀 끌어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. 다시 본론으로 와서 2차전지 보러 오셨으니까 좀 그 부분 말씀드리면, 오늘 같은 경우는 솔로 첨단 소재 LNF만 조금 1% 올랐고, NKM 또 좀 하락했고, 코스모 신소재가 요즘에 굉장히 좋습니다. 상대적으로 PER도 물론 이제 코스모 신소재는 다른 그 소재도 하고 있기 때문에 PER을 배터리에 맞게 평가를 하면 다른 동종 업계와 그 양극재 PER 뭐 30배에서 40배 정도 수준이죠. 지금 그 PER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되지만,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밸류를 받고 있어서 그런지 좀 요즘에 굉장히 많이 3개월 거의 최고가 수준으로 온 것 같은데,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 원래 LNF하고 에코프로비엠, 특히 LNF가 좀 많이 올라오는 기술력 때문에 저는 두 종목에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,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좀 그 2위, 3위 업체로서 이렇게 조금 위치를, 주가를 어느 정도 다 따라오게 돼 있죠. 그래서 제가 이 2차전지 전체를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대부분 다 갖고 있긴 다 갖고 있어요. 다만 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양극재에 지금 속해 있어서 주로 말씀드리지만, 결국은 양극재가 먼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슬라가 터져야 되고, 그 안에서도 그 양극재가 터져줘야 되고, 그래서 그 안에서도 에코프로베, 메르네프 같은 대장주들이 다 터져줘야지 나머지로 다 순서대로 전이가 된다라고 해서, 다 연계가 돼 있다라고 해서 주로 양극재를 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이런 것들이 수주공시가 터지면, 예를 들어 1조 터지면 얘네들이 뭐 2, 3초, 3조락 터지고 3초 터지고, 이렇게 다 연쇄적용으로 밸류체인이 연결이 되어 있다. 밸류체인은 아니지만 이런 소재별로 다 계약 관계가, 셀업체들이 양극재하고 음극재하고 이게 소재업체들을 연달아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, 크게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나노신 소재도 CNT 소재 확실히 좋습니다. 이런 나노신 소재 쪽이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CNT 같은 경우 대주전자료는 좀 떨어졌고, 세로닉스, LNF랑 붙어 있는 거고, 나머지 전반적으로 좀 떨어졌습니다. 지금 나노신 소재하고 대주전자료는 제가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, 한번 이것도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첨보도 요즘에 좀 많이 떨어졌네요. 와, 이게 요즘에 사실 좀 주가가 중국의 영향이 있는지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더 보게 되면은 LNF와 에코프로비엠을 좀 중심적으로 보게 되면은, LNF는 사실 공매도가 많이 줄었어요. 그렇죠? 근데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공매도가 거의 뭐 이때는 하루 그때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이 돼서 그렇지만 거의 20%에 가까운 공매도를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1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여기가 LNF가 더 좋아서 그런지 외국인들도 확실히 수요가 여기서 다 몰려서
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두 종목은 형제 관계로서 어느 정도 주가도 같이 가주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먼저 가주면은 더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최근에 실적 1분기가 좀 지나면은 좀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유증 무증도 있고 1분기에 이런 모멘텀은 훨씬 더 LNF가 세다. 잘만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LNF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에 좀 축적해 놓은 그런 양극재 재고도 있었던 상황이고 1분기에 워낙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향으로 최종 OEM 업체인 테슬라가 또 실적이 워낙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솔루션 원통형도 마찬가지 잘 나올 거고 그러면 LNF도 잘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저께 뭐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것처럼 1분기 실적이 굉장히 뭐 어닝 서프라이즈 이상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. 컨센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금리가 요동치는 상황에서는 숫자를 보게 된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1분기에는 LNF가 더 부각이 될 거다. 그래서 당연히 대장주는 에코프로비엠이고 하지만 순간적으로 매출을 LNF가 에코프로비엠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때는 22년도밖에 없을 거예요.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워낙 그 증설 그 캐파가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내년도부터 또 많기 때문에 그래서 LNF 같은 경우도 잘 되면은 1분기 아니면은 3분기 안 되면은 3분기 굳이 이 공장이 오픈되는 뒤에도 한번 뉴스에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굳이 이 공장의 매출이 반영되는 3분기 정도부터 한번 매출이 잠깐 역전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또 그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에코프로비엠 주주부 여러분들도 저도 에코프로비엠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거는 크게 뭐 이거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. 뭐랄까요?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이 위치를 보는 거지 에코프로비엠 못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LN 원래 에코프로비엠이 있고 LNF가 이렇게 당연히 이제 위에 에코프로비엠이 있고 LNF가 이렇게 작게 있는데 이게 얘네들도 좋아지지만 얘네들도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. 얘네들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. LNF가 그만큼 시장 예상치를 넘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조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.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제가 간략하게 나와봤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정말 천슬라가 깨졌어요. 거의 뭐 900, 1000, 1100, 1200슬라까지 가다가 지금 상하이 때문에 물론 이제 기술주에 대한 뭐 어저께 나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. 2% 이상씩 떨어지고 뭐 급등락이 계속 되고 있는데 테슬라는 지금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뭐 상하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적으로 다른 거 다 뭐 마찬가지고 이 테슬라는 좀 더 상하이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. 공장이 지금 4개 그나마 지금 나머지 텍사스하고 베를린 공장이 오픈해서 그렇지 원래대로라면 뭐 2개 공장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가 뭐 빠진 거니까 엄청나게 타격이 컸었던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. 다만 이 부분은 해결될 것이다. 펀더멘탈이랑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안 가지신 분들은 한 줄에도 꼭 이렇게 사시고 뭐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테슬라는 아니면은 조정 시에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거는 어저께 주가인데 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기존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은 굉장히 잘 나갔죠. 테슬라가 좀 더 안 나가면서 이제 생산이 좀 지연되면서 침투율이 MS를 확보를 조금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이런 애들이 더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. 이거는 뭐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1년 신저가를 지속 갱신하고 있다. 이런 부분은 굉장히 국내 많은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을 텐데 굉장히 아쉬운 상황인 거고 이 부분은 굉장히 뭐 가격적인 부분은 매력적인 구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분할 마수로 접근을 하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부분은 다음에 얘기하도록 할 거고 상하 리스크는 지금 그래도 어저께 그나마 괜찮은 뉴스들이 나온 게 지금 요즘에 너무 심하고 있어서 지역별 세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뭐 일부 완화를 한다 봉쇄를 조금 완화하는 그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조금 약간 살짝 포기한 그런 뉴스가 나와서
한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3월 지금 그 뭐 4월 달 말에 다시 오픈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만 좀 해결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중국 답답한 중국이어서 제가 어떻게 이거를 뭐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예, 이게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잠시만요, 죄송합니다.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.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 어저께 거의 상하이의 리스크가 거의 뭐 극에 달하는 심정이었었죠. 그런 와중에 이렇게 리스크가 좀 3단계 좀 완화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솔직한 제 심정은 좀 더 내릴 것 같았어요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저께 이 부분은 뭐 결국 뭐 괜찮을 것 같진 하지만 일시적으로는 뭐 저 그렇다고 제가 이 위기를 근본적인 위기라고 생각해서 매도할 건 아니지만 좀 이 굉장히 내릴 것을 알면서 투자를 가지고 있는 심정은 굉장히 어렵긴 어렵죠. 그래서 솔직한 심정은 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굉장히 오늘 L&F가 굉장히 잘 버텨줘서 감사한 심정이었다라고 해서 제가 그 소구 제목을 썼던 것이었고 뭐 내리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죠.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리스크 중대한 리스크다라고 판단해서 뭐 매도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듯이 갑자기 뭔가 매크로는 제가 이 코로나 뭐 상하이 그 코로나가 이게 심해질지 안 심해질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외부 매크로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아무리 뭐 대단한 학자들도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다. 그래서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된다. 투자 함에 있어서.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단 자기가 생각하는 상단 밴드에 오면은 조금씩 단 현금이 없다는 전제하에 조금씩 매도를 해서 뭐 이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잘 나가고 있다가 너무 막 환호에 빠지다 갑자기 매크로가 뭐 꼭 꺾이면 많이 오른 주식 같은 경우는 타격이 더 크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그 작은 잡음에도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항상 현금 비율은 조금씩 가져가 놔야 된다. 다만 저는 지금 더 갈 거라고 지금 LNF를 비롯해서 양극재가 더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인 거고요. 그래서 현금은 없으신 분들은 분명히 자기 생각하는 고점이 오게 되면 더 올라도 뭐 어쩔 수 없지 않겠냐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현금을 가져가야 된다.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굉장히 이런 것들을 만약에 고점에서 아예 하나도 안 팔고 자기가 생각하는 고점에 목표 지수가 왔는데도 안 팔고 있다고 하면은 뭐 갑자기 또 뭔가 노이즈가 이런 거 발생했어요. 예상치 못한 노이즈가. 그러면은 또 뭐 20%씩 빠져요. 그렇게 되면은 또 이 내리고 결국은 다시 저는 우상향 섹터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결국은 갈 확률이 높지만 이 다시 내려가고 올라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의 그 감정 소모와 워낙 뭐 지금 핸드폰 안 보실 거 아니잖아요. 이렇게 그 주가가 뭐 묻어놓고 1년 뒤에 보실 거 아니잖아요. 맨날 그래도 보시잖아요. 자주는 못 보시지만 그래도 이런 감정 소모와 그 이 뭐 3, 4개월, 5개월 동안에 다시 원상복귀 되는 기간 동안의 기회 비용 이런 것들은 생각하시면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셔야 밑에서 좀 더 분할해서 다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아마 이런 심정일 거예요. 결국엔 나중엔 다시 다 갈 것 같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뭐 모르죠. 근데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되면 될수록 다른 투자했으면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날린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부진한 거고 기관 투자자분들도 많이 얘기를 해보면 그럴 거예요. 기회비용이 삼성전자 뭐 지금 가격적으로는 매력이 있지만 이것이 언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상당하다. 그렇기 때문에 뭐 2차전지나 다른 그 유망 섹터에 더 그렇게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에서 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와 배터리 관계를 외국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음,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런 오늘
또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요걸 한번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. 이 노이즈에 이게 사실 상하이 노이즈가 뭐 1개월 될지 2개월 될지 몰라요. 거의 최악의 상황에는 뭐 3개월, 4개월 이게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완전히 뭐 주가 또 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다 같이 2차전지도 좋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서 모르는데 이런 리스크가 발생을 했잖아요.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제 기준은 이게 펀더멘털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예요. 펀더멘털에 영향이 있다고 하면은 뭐 일부를 이렇게 손절해야 되는 부분이겠죠. 익절이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득이 났을 테니까. 근데 이 부분은 시간이 되면 치유되는 부분이긴 하잖아요. 뭐 이게 테슬라 공장이 많이 부셔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1개월, 2개월이 걸리지만 모르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. 이거 뭐 제가 정확하게 뭐 락다운이 풀리는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 신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시간이 되면 치유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펀더멘털에 영향이 없으면 그래도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개미들의 장점은 시간이잖아요. 저희 같은 개미들은 버틸 수 있잖아요. 뭐 뭔가 내가 신용을 쓰거나 대출을 크게 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개월 뒤에 많이 돌아온다는 그런 여유 시간만 있다고 하면 이 락다운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,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이 있겠죠. 내려가면 이거 내가 알고 있는데 내려가는 거면 내가 또 팔을 걸,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인간이라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은 있지만 뭐 어떻게 합니까? 이게 장기 투자자로서는 진짜 많은 풍파를 거쳐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, 제가 좀 더 말씀드렸을 때 이런 것들이 제가 뭐 예전에 한번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가 제가 2월인가요? 지금 한 2개월 정도 좀 된 것 같은데, 2개월 된 것 같은데 딱 2개월인가요? 뭐 아무튼 이런 것들도 한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이게 리스크 포인트를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리스크 포인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상치대로 지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없으면 뭐 지운다든지, 아니면은 이 부분은 알고 있는데 예상치가 더 점점 커진다든지, 이게 한계점에 오면은 이 부분은 일부 뭐 10%를 정리한다든지, 아니면 이런 것들이 커지면 이거는 거의 최악의 상황이 올 것 같아 하면은 그 종목을 날려버리다든지 이렇게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,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예전부터 2월에 했다고 그랬죠. 예전부터 뭐 머릿속에 있었던 부분이긴 하겠지만 점점 더 리스트업을 더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, 뭐 LNF 같은 경우 보면은 원자재 값 간단히 한번 이렇게 훑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자재 값 상승,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리스크를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것 같고, LG화학의 양극재 내재화 강화 움직임, 뭐 이 부분은 뭐 다 아는 부분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해결됐었죠. 이 부분이 결국은 좀 요즘에 최근 부각이 많이 됐었죠. 이거 제가 고친 거 아닙니다. 옛날 거 그대로입니다. 저희 그 방송 옛날 거 콘텐츠 LNF 리스크 이런 거 뉴스 나오면 튀어라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장난스럽게 했던 것 같은데, LG와의 관계가 삐걱거리면 어떻게 될 것인지, 지금 관계가 좋은데 이런 부분도 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고, 만성적 낮은 영업이익 구조 이 부분은 해결이 어느 정도 됐죠. 그 다음에 OEM들의 자체 배터리 이런 부분도 뭐 어느 정도 해결이 괜찮고, LF의 타 양극재와의 경쟁 이게 제일 심하게 많이 흔들렸었죠. 테슬라의 관계 악화 강화서 이 부분은 리스크로 갖고 있지만 괜찮을 것 같은 상황인 거고, 자체 양극재 공장 이 부분이 아직 해결 안 됐지만 아직은 괜찮을 것 같고, 기술 경제 상태 니켈 98% 함량 이게 이 기업이 등장했었죠. 스타트업인데 SM랩인가 거기에서 됐었지만 이 부분도 괜찮을 것 같다. 양산은 굉장히 힘들다.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, 경쟁사의 비약 뭐 이런 부분도 서로 괜찮게 서로 파일을 아예 다른 파일을 가져가고 있어서 충분히 우리 둘이 양극재 회사들이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,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경쟁 회사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세계의 파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둘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남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늦은 생산의 증가세 이런 부분은 굳이 이 공장들이 빨리 개선이 되고 기존 공장들도 공정 개선을 통해서 LNF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리스트들을 관리해서 여기서 뭐 예를 들어 12번에 상하이 락다운 갑자기 이런 거 나왔죠. 이런 부분도 근데 리스크 포인트로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펀더멘탈 근본적인 그 장기적인 펄을 깎아낼 만한 그런 이슈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계속 해 가야 된다.
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,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, 제가 뭐 이렇게 뭐 태생적으로 뭐 금수저여가지고 뭐 이렇게 뭐 처음부터 20억씩 이렇게 투자한 사람이 아니라, 저는 뭐 바닥부터 지금 이렇게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20억 같은 것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일매일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, 뭐 관계자들도 만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, 공부도 많이 하고 있는데, 그 원인이 이렇게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라는 제 성격도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뭐 이렇게 베팅해가지고 도박처럼 이렇게 거는 사람이 아니다, 이렇게 리스트업도 관리를 하고 조심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, 그 다음에 뭐 현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죠. 현금 없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고점이 오면은, 없으신 분들은, 아니면 뭐 소량인 분들은 뭐 그렇게 매도 안 하셔도 되겠지만, 없으신 분들은 위기가 갑자기, 매크로가 언제 갑자기 그 러시아가 핵 쏠지 어떻게 알아요? 이거는 확률적으로 낮지만, 뭐 갑자기 더 누가 뭐 문제가 생겨서 뭐 매크로가 더뭐 금리를 막 갑자기 1%씩 올라, 예를 들어서, 아니 뭐 이런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항상 투자에는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,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 조금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현금 비중을 지금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, 다행히 그래도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그 이익을 많이 가져갔지만,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워낙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조금은 현금 비중을, 남들이 다 환호할 때 뭔가 공시나 뉴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참고서,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것도. 근데 매도는 굉장히 신의 예술의 영역이라고 하죠. 매도도 잘 하셔야 됩니다. 물론 뭐 10년 투자 이렇게 하셔야 한다고 뭐 해도 돼요. 그게 굉장히 여유돈이고 장기적인 목적의 돈이라고 하면.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이 커져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제 성격상, 뭐 어느 정도 돈이 또 이제 필요를 하고, 또 제가 또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은 가져갈 것이다, 이 장기 투자를 계속 할 거지만, 비율 제가 단타와 현금 비중을 가져가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해요. 그런 부분은 한번 좀, 제가 일관되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뭐, 야, 너는 왜 장기 투자라고 했는데 왜 현금을 마련해? 라고 얘기하면은 또 조금 약간 제 의도를 좀 파악이 안 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무튼 항상 매크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,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번 조정되면 2, 30%씩 팍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,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서 이익을, 기회비용을, 어, 기회비용 낭비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, 뭐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는 거고요. 제가 또 한번 뭐 이거 계속 방송 보시는 분들은, 오래된 투자분들은, 진짜 제가 관리하고 있는 리스크에서 뭔가 큰 문제점이 생기면은 당장 방송을 켜서라도, 제가 틀리더라도 저는 뭐 돈을 좀 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. 그래서 돈이 소중하다, 리스크를 많이 가져갈 수 없다. 반대로 또 뭐 이건 제 성격인 거, 제 관점인 거고, 저는 이 스타일로 해서 지금 이 금액을 만들어낸 거고,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냥 완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고 완전 그냥 전혀 팔지 않습니다. 다만 그래서 결국은 또 뭐 마이너스 되고 뭐 이렇게 많이 흘러왔지만, 이것들을 많이 봐와서 저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투자자다, 이런 부분을, 장기적인 투자자이면서 보수적인 투자다 라는 좀 역설적인 얘기들을 좀 드린 거고요. 사람마다 다른 성격과 가치관이 있다, 그래서 중요하다, 소량이다 그러면 그냥 계속 가져가야죠. 뭐 이게 지금 소리 많이 모으지도 못했는데, 뭐 오늘 고점에 좀 팔라고 했지 이렇게 해서 팔고 그렇게 할 수 없죠. 그냥 소량이면 차라리 주식 숫자를 더 늘려가는 그런 투자자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주식은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, 그 부분을, 인간은 탐욕의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 당연히 복리 효과를 그대로 누리고 싶겠죠.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상단이 오면, 지금은 아닌데 상단이 오면 좀 절제해야 된다. 결국 이기려면 주변에서는 많은 탐욕을 부려서 결국은 실패한 투자자들이 대부분일 거예요. 그 부분, 주식은 통제할 수 있지만, 제가 뭐라고 썼죠? 나름 명언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, 뭐를 얘기를 하려고 했죠? 주식은 뭐
주가는 제가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없지만 인간의 욕망은 그래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갖고 매도를 해야 된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현금 비율 굉장히 중요합니다. 또 좀 얘기 길어졌는데 오늘은 좀 너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내일이나 뭐 이렇게 좀 더 신규 라인 가동 이런 부분 하고 그다음에 이 여기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얘기해 드릴 게 있을 것 같고 PER 쪽 부분도 뭐 제가 또 계산 조금 한 거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내일 또 이어서 제가 좀 말이 너무 길어져서 항상 제가 그 이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져서 항상 길어지는데 내일 이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많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 음, 이게 장기 투자자로 가면서 뭐 오늘 또 내릴지 몰라요.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? 이게 굉장히 투자자 돈을 버는 게 그게 남의 돈 이렇게 가져가는 게 힘든 거니까 이 장기차 투자자로서 그런 마인드도 계속 그 인간은 만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. 그렇게 보면은 뭔가 정답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제 말을 듣기도 한번 하면서 내가 맞아 이랬지 욕심 절제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좀 자기 반성을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투자 얘기도 한번 써보시고 그렇게 해보셔야지 지금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셨을 때 그런 부분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